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의 가공 방법 세 번째,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제품의 가공 방법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은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것과 달리 3D 프린터로 제작하려면 이제 3D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3D 프린터용 파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거를 그냥 뽑으면 되죠, 프린터로. 그래서 후가공을 거쳐서 완성을 하는 시제품 제작에는 그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졸업전시 같은 경우에 목업을 3D 프린터 이용해서 많이 만드시는데요. 3D 프린터도 그렇고 CNC 가공도 그렇고 일품 생산에 적합한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 양산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면 하나 만드는데 보통 몇백만 원씩 들거든요, 목업 제작은. 근데 목업 제작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양산 단계까지 가게 되면 다양한 부품을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해서 다량으로 만들더라도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들면 그런 양산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 데는 100만 원이 들죠. 근데 100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1억이 드는 거죠. 왜? 100만 원씩 100번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양산을 한다 그러면 10,000개 만들면 하나에 예를 들어 10,000원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죠. 왜냐면 양산을 하게 되면 재료비만 거의 이제 들이면 제조 가공 방법이라든지 조립에 적합한 어떤 구조라든지 이게 다 있는 형태를 대량으로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장에서 플라스틱 녹여서 팍팍팍 찍어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내는 방법,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양산하는 방법은 그 금형을 이용해서 이제 압출, 사출, 이런 여러 가지 압축, 블로우, 발포 성형, 진공, 이송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이제 보시는 요 재료는 아마 요쪽 부분은 익숙하실 거고 요 아랫 부분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 좀 초점 좀 잡아주세요. 요 부분을 보면 익숙하지 않은 모양일 거고 요 부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은 아마 매일 보실 겁니다. 제가 이 타이난트 물병에 요 페트병을 갖고 왔는데 요 페트병을 만들기 위한 소재고 요 부분이 블로우 몰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익숙한 방법이 플라스틱 생산 방법이 사출입니다. 사출은 고온에서 용해된 플라스틱 수지를 금형 내부에 주입해서 냉각 과정을 거쳐서 식히면 이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사진이 사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이고요. 압축 금형은 뭐냐면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넣거나 고체 상태 수지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눌러서 상하측을 틈을 완전히 메꾸는 그 금속 가공의 코이닝과 비슷한 방법이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안에 이제 꽉 차게 위아래에서 눌러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압출은 어떤 구멍을 이렇게 만들고 일정한 형상을 가지는 틈, 그러니까 구멍이라든지 아니면은 U자라든지 이런 틈에다가 밀어가지고 플라스틱 수지를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래떡 뽑듯이 뽑아내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샤시를 압출 금형으로 만들죠. 그리고 진공 금형은 뭐냐면 여기 이제 모양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얇은 판을 올려놓은 다음에 뜨겁게 가열해서 이 판이 울렁울렁해서 녹을 수 있는 형태가 변형 가능하게 되면 공기를 쫙 빨아들여서 그 틀의 모양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카울이라고 하죠. 이제 바람을 막는 방풍창이라고 하는 카울을 만드는데 진공 금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포 성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티로폴로 된 거를 만들 때 쓰고요. 블로우 금형이 바로 여기 요 유리의 블로우 성형하고 똑같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인 다음에 바깥쪽 틀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요 안에다 바람을 불어서 바깥쪽 틀 모양대로 뽑아내는 게 블로우 성형이고요. 이송형 금형은 이제 입자 또는 분말 상태의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금형 밖에 가소화실에서 플렌저로 가압해서 스프루와 러너를 통해 금형 내에서 경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송형 금형은 나중에 이제 다시 열을 가하더라도 열 경화성 플라스틱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녹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그 프라이팬 손잡이 같이 열을 닿게 되는 그런 물건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들 때 이송형 금형을 사용합니다. 사출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출은
플라스틱 성형 재료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넣고 요거를 이제 뜨거운 열을 가하는 요 사출 기계 안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용융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플라스틱이 녹으면은 이제 꾸덕꾸덕하고 찐득찐득한 약간 꿀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용융체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반액체 상태인 플라스틱 재료를 사출랩에서 스크루로 돌리면서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형, 그러니까 모양의 틀이 있는 금형에다가 이 용융체를 밀어 넣어서 식히면 그 틀대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형태를 얻기 위해서 요 금형이 있고 요 사출 기계가 돌리면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여기를 쭉 밀어주는 거죠. 사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히터가 있고 스크류가 이제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형을 앞에다가 바꿔가면서 끼면 여러 가지 형태를 사출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앞에 금형만 바꾸면 이 기계는 그대로 계속 쓰고 금형을 바꿔서 여러 가지 모양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용품,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용품은 다 이 사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식은 충전, 사출, 보압, 냉각, 이형순으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충전, 사출, 충전 여기 위에 충전을 하고 사출 쭉 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틀에다가 넣어놓고 보압, 압력을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게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만약에 끝까지 안 온 게 있으면은 약간 여기를 바깥쪽으로 더 빼주기도 하고 그 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냉각, 가소화 계량.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식히면서 이 틀의 모양대로 굳게끔 시간을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형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틀을 떼내면서 요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충전은 채워지는 거. 그리고 보압은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충시켜주는 압력을 말하는데, 사출이 만약에 1차만 존재한다면 성형품의 외관은 형편없이 움푹 패이고 쭈그러들면서 보기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보충시켜서 외관을 튼튼하게 하는 보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쭉 밀어놓고 한 번 더 보압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출 금형들이 보이죠? 다양한 형태. 여기 보면은 요 금형들이 이렇게 보이죠? 2단 금형, 3단 금형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그릴 여기 보면은 자동차 그릴 사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컴프레션 몰드, 그래서 압축 금형은 가장 오래된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성형법이에요. 그래서 가열된 금형의 캐비티에 분말 상태의 성형제를 놓고 유동 상태가 됐을 때 약간 이제 유동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찍어낼 수 있게 됐을 때 가압한 후 일정 시간 유지해서 화학 반응에 의한 경화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열 경화성 수지는 다시 녹아서는 안 돼요. 한번 경화가 되면 이제 물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열을 가하더라도 타기는 해요. 타고 냄새가 안 좋아요. 근데 녹아서 흐물흐물거리진 않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지만 경화 시간이 길어요. 이게 단점이. 그래서 생산성이 좋지는 않은데 이러한 물건들, 열에 강한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압축 금형이고요. 그리고 이송형 금형. 그래서 이송형은 입자 또는 분말 상태의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금형 밖에 가소화실에서 가열 유동 상태로 만든 다음에 플랜저로 가압을 해서 스프루와 러너를 통해서 이제 캐비티에다 주입을 한 뒤, 여기 보시면 캐비티에 주입을 하죠.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송을 하죠. 금형 내에서 일정 시간을 가열하고 경화시켜가지고 역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발포 성형 금형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런 등산용 요 깔개라고 하죠. 이게 이제 돗자리를 대용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요 등산용 깔개 같은 그런 발포 수지를 넣고선 이렇게 발포시켜가지고 그 안에 이제 형태를 잡아주는. 그래서 요거 차이점은 뭐냐면 플라스틱 입자를 형에 넣은 다음에 탄소가스를 이용해서 발포를 시켜요. 그래서 뜨거운 증기로 부풀려서 이게 약간 형태를, 다른 거는 이제 쭉 밀어넣는 다음에 이건 원래 재료를 넣고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발포를 시켜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물 최적의 98% 정도가 공기예요. 그러니까 공기층이 굉장히 많고 원래 원료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볍고 경제적이고 또 굉장히 보온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뭐 2-3천 원에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죠. 이게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리고 압출은 뭐냐? 제가
그 창문 샤시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샤시 그 창호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아마 방열판, 전자제품의 방열판 같은데요. 이거 아마 알루미늄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샤시라든지 플라스틱 샤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뜨거운 열로 재료를 녹인 다음에 쭉 그 밀어가지고 같은 형상을 길게 뽑아내는 건데, 가래떡을 뽑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수, 파스타, 냉면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보급형 FDM 3D 프린터도 필라멘트 녹여서 얇게 뽑아내는 압출 방식이고요. 최종 제품보다는 부품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방식이 이제 보통은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잘라서 만드는 대부분의 제품들, 그 우리가 유리창에 쓰는 샤시 같은 것들이 요 압출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압출 방식. 그리고 이제 조립식, 이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압출을 한 것들을 조립식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립식 가설물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가볍고 튼튼하고 또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그리고 블로우 금형. 블로우 금형은 한 번에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다이렉트 블로우 성형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사출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쓰는 거를 이제 앞에 사출 사례에서도 있었고요. 다이렉트 블로우. 근데 제가 이거 갖고 온 거는 대부분 다 이 복합적 블로우 성형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블로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같은 게 사진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사출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 사출 자국이 여기 있거든요, 밑에. 여러분들 페트병 밑에를 보세요. 사출 자국이 있으면 요거를 1차로 사출해서 이렇게 원재료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게 열 가속성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요거를 뜨겁게 가열을 한 다음에 이러한 몰드 안에다가 집어넣고 바람을 훅 불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풀면서 바깥쪽 모양 틀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수기 통이라든지 이런 생수통, 그리고 이런 생수병 같은 페트병을 만들 때 블로우 몰드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 그래서 안쪽 그 블로우 몰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 몰드가 따로 없이 바깥쪽 몰드만 있고, 안쪽은 이렇게 1차로 사출을 한 다음에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죠. 사출 방식으로 한 다음에 블로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인젝션 블로우 성형, 그러니까 인젝션 먼저 한 다음에 블로우, 그리고 압출 블로우 성형, 시트, 다이렉트 블로우 성형, 주사 침식 블로우 성형, 이렇게 종종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인젝션 블로우 성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출 금형을 통해 플라스틱을 블로우 성형에 필요한 소재로 이렇게 만들고, 해당 소재를 가지고 블로우 금형을 해서 흔히 하는 페트병으로 성형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거 로스 러브그로브가 디자인한 페트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페트병인 것 같아요. 그 금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바깥쪽 금형에다가 이렇게 1차 사출 성형을 한 플라스틱 소재를 넣고, PET 소재죠. 열을 가하면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여기다가 넣고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바람을 훅 불어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되고, 여기다가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라벨을 붙이는 과정이. 그리고 베큐um 몰드. 베큐um 몰드는 뭐냐면요, 치킨 드시면 치킨무가 들어있는 용기가 베큐um 몰드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얇은 판재 플라스틱을 이제 틀에다가 올려놓고 아래쪽에 그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금형에. 이게 왜 구멍이 뚫려 있냐면 밑에서 진공으로 쫙 잡아당깁니다.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쫙 잡아당기면 어때요? 틀 모양대로 달라붙겠죠? 진공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한, 저렴하고 쉽게 제작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킨무 용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치킨무를 보시면 이게 진공 금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공 성형기에 금형을 부착한 후에 일정한 두께의 시트에 열을 가해서 상태가 연해지면, 열 가속성 플라스틱으로 해야겠죠? 상태가 연해지면 소재를 금형의 형상 표면에 밀착되게 한 후 진공 펌프로 쫙 빨아들여서 이 금형에다가 이제 형태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형 이제 틀을 떼내면 형태의 크기로 이제 절단해서 성형하는 거죠. 금형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강한 압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형비가 쌉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제작하고 시트 원단은 주로 PP,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스티렌, PET, ABS 뭐 여러 가지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도로는 식품 용기의 선물 세트, 포장 용기, 전자제품 트레이 등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만들어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공금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초콜릿 그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초콜릿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포장 용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플라스틱 가공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디자인해서 어떻게 제작이 되나 이 과정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산업 디자이너로서 활동하시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디자인 공부 즐겁게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